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상 고온을 보이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강나현 기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지금 기온 7도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4도 수준인데요. 어제 이 시각 기온이 16도대였습니다. 하루 사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도 추위 탓에 귀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원과 충청, 경남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엔 오늘 밤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네, 오늘은 낮에도 많이 추웠죠.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5도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2.6도였는데 오늘은 9.8도에 그쳤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린 데다 바람도 많이 불면서 늦게 물들었던 단풍도 오늘 한꺼번에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둘러본 광화문 일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람막이 막 입히고 외출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갑자기 추워서 패딩도 입히고 안에 기모 있는 바지랑 티셔츠도 입히고. 며칠 전까지는 은행 예쁘다고 막 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또 길거리에 은행이 다 떨어져 있고 나무도 좀 앙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6도 등 오늘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 등 전국 대부분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지만 돌아오는 주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해주겠다며 한 예비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책회의를 하느라 만나지 못했다고 주변에 말한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바깥엔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명태균 씨는 운전기사 김모 씨가 모는 차량을 타고 경북 고령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 씨를 태운 뒤 함께 서울 아크로비스타로 갔습니다. 이 배 씨는 대선 기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비용을 댄 인물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9번, 4번 해서 총 13번. 명 씨의 주변 인물들과 운전기사 김 씨는 이런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김모 국장이 운전을 하고 고령까지 가서 차를 바깥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아크로비스타가 있는 그 안 건물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건희 사모님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서면 조사 대책회의한다고 만날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뒤 할 수 없이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 인사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어서 굳이 알리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이런 민감한 내용도 명 씨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대화가 일상적인 수준이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명 씨 수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몇 주째 수사팀은 주말 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명 씨 혐의는 사실 단순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오간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 부분만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여론조사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볼 의혹이 워낙 많습니다.
말의 향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검찰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봅니까? 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해조라는 윤 대통령 통화 이후 전후로 명 씨와 김 여사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락이 오고 간 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들을 조합해 당시 상황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강혜경 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주에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고 내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처음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이 9번째입니다. 강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녹취 가운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함께 들으면서 풀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명 씨 측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는 거죠? 네, 명태규 씨 변호인은 곧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리가 아파지고 있고 구치소 규정 때문에 진통제조차 받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지난 9월부터 명 씨와 만나왔는데 양방과 한방병원을 오갔었고요. 담당 의사도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급하게 선임이 되면서 강혜경 씨 진술 허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씨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민주당은 검사가 대선 후보를 죽일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걸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이 문제 삼지 못할 발언이 없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검사가 후보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11번의 공문, 이걸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인가요? 그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항소심부터는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저희는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법리적인 그런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JTBC 유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내려진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통상적인 것이라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썼습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올린 9번째 글입니다. 연일 이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고 오늘은 민주당이 시도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돌려놔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물론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줄줄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해 대야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대표는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썼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경기 안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소방관의 빠른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건물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 깨진 유리창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6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많이 났죠. 그 골목에서 타고 위로 올라가니까 새까맣게. 5층과 6층 모텔까지 불이 번지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화재는 31년 차 소방구조팀장의 빠른 판단으로 잡혔습니다. 구조에 앞서 열기를 빼내는 방법으로 소방관들이 구조 시간을 줄였습니다. 창문 파괴하고 옥상으로 가서 옥상문을 개방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열기가 빨리 빠진다. 에어매트까지 동원하며 구조에 나섰고 52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커다란 뱃길이 부딪히며 천둥 같은 굉음을 냅니다. 어제 저녁 부산항으로 들어가던 848톤급 운반선이 다른 배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정박한 장소에는 속도를 이제 늦춰서 천천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안 늦추고 그냥 쭉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선원들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고 해양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조명이 켜진 방 안에 침대가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미용재료를 파는 곳으로 등록했지만 불법 성매매업소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던 업소 4곳을 단속해 업주와 건물주 등 14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 속에 부업을 하는 사람은 크게 늘고 하루에 2끼도 잘 안 챙겨 먹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2050 세대 1인 가구는 월 평균 315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 쓰는 돈은 128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가 넘습니다. 고물가에 월세와 식료품, 외식 물가가 오르며 2년 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그래도 50만 원 이상을 식비로 쓰는 것 같아요. 야채값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금리도 올라 대출 상환액이 늘자 1인 가구의 여윳돈은 2년 새 4%포인트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줄일 건 식비밖에 없습니다. 챙겨 먹는 식사는 하루 평균 1.8kg, 채 2끼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장 큰 걱정은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부업을 하는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다 보니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러닝할 때 100포인트씩 주거든요. 키로당 100포인트. 그거 200km 뛰어서 2만 원 모아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주거 안정과 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올해 비행기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가장 많은 숫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한국인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일본이 뭔가 저희 나라랑 또 가깝고 또 가성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휴양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그래서 일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나 이제 뭐 하와이나 이런 데는 비행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기가 이제 25개월 정도 됐는데 딱 일본 정도 같이 돌아다니기 좋은 것 같아서 날씨도 또 한국이랑 크게 차이 안 나고.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2,688만 명. 이 중 한국인은 647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면서 중국과 대만을 제쳤습니다. 한때 800원대까지 떨어졌던 엔저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같은 기간 일본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230만 9천여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전년 대비 45%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 관광객 수는 9월 기준으로 877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출발과 도착 기준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전체 승객 수는 지난달 기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건데 매달 200만 명이 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일본 항공 노선 수도 지난해에는 8만 7,230편에서 올해에는 11만 2,528편으로 29%나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이 또 날아왔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관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이 또다시 날아왔다며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뜯겨진 비닐봉투 아래로 대북전단으로 추정되는 종이 뭉치가 흩어져 있고 또 다른 봉투에는 초코파이와 각종 구급약이 담겨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도발을 해놓고 한국이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도발 원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해상에서의 도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강원 북부 지역에서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습니다. 열흘째 계속된 도발입니다. 그동안 서북도서 지역에서만 GPS 교란을 시도했는데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발생한 기지국과 항공기 장애 발생 건수는 7,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루의 볼루 아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았습니다. 내년 에이펙 회의는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을 지명한 데 이어서 비행기 안에서 후보자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비행기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법무장관은 미정 상태였는데 비행기를 내릴 때는 게이츠가 낙점받은 뒤였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공화당은 게이츠 지명자의 하원 윤리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걸 막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2017년 10월 공화당 여성당원 모임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준을 준비하는 민주당은 검증 공세에 나섰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serious pause, and at a minimum, the Senate needs to do their job, regardless of party and any fealty to Trump, and actually vet someone like this, given such serious allegations. 존 튠 신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단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물론 당내 여성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Why we have the Senate advice and consent process. It involves a background check, an investigation by the committee, and public hearings at which he can be fully questioned.
트럼프 당선인은 정식 인준이 안 되면 휴원 임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정가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했던 CBS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해당 기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경호처 직원이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경찰이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CBS 지부는 지난 15일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 수사가 중단돼야 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격투기 UFC 대회 경기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선수처럼 입장하자 2만 명 가까운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공개 지지해온 UFC 최고 경영자의 안내를 받으며 일론 머스크 등 내각 주요 인사들과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추추 트레인 추신수 씨를 좀 특별하게 모셔봤어요. 네. 응원가로 시작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야구를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평생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응원가가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타석은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 있어요? 타석에서 투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야구장의 배경을 좀 머릿속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를 떠나서 그 타석에서 최대한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네. 그 메이저리그에서 16년을 뛰셨잖아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기억날 때가 있을까요? 첫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첫 인연이 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밖을 나가도 아는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방에서만 지내고 뭐 침대 그 베개가 항상 젖어 있고 눈물 자국이? 예, 항상 젖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첫 인연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역 문제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잖아요. 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병역 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대표팀에 합류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실까요?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정말 2번의 국가대표 선발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FA가 되던 시절에 제가 신시내티로 이적을 하면서 한번 국가대표 차출이 됐는데 새로운 팀과 호흡을 맞춰야 되니 조금 양해를 합니다라고 제가 KBO 쪽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이제 WBC 선발이 됐는데 2016년도에 제가 4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저는 때를 쓴 거죠. 네. 근데 구단에서는 완곡했고요. 텍사스 구단에서 그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저에게 반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2018년도 17년 이후 WBC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국가대표에 차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차출 자체를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방송에서 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의 야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쓴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뭐 저도 주어진 24시간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후회 없이 행복함을 느끼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혹시 야구 인생 중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세요? 아마
2022년 한국에서 우승했을 때, 예, 우승했을 때 그때가 아마 역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역사는 사실 돈으로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역사의 한 명이라 일원이었다는 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김도영 선수가 네. 정말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보시기에 혹시 이거를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정말 멋진 선수인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보면 5툴 선수라고 저희가 타자로 치면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칭하는데 아마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제가 할 말은 사실 없고요. 제가 굳이 거기서 한마디를 한다면 아마 꾸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5툴 플레이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신수 선수가 대표적이거든요. 5가지 장타력, 정확도, 빠른 발, 수비, 송구 능력 이걸 다 갖춘 선수를 그렇게 일컫는데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있죠. 그거 보면 제가 하나를 꼽자면 아마 수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수비는 제가 미국으로 가면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라 좀 늦은 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비 관련해서는 네.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해오신 그런 똑같은 야구 인생을 꿈꾸실까요? 아니면 꿈꾸는 또 다른 야구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나은 야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좀 더 재능이 더 뛰어나고 피지컬이 더 뛰어나게 태어나서 야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욕심도 많으시네. 네. 충분히 훌륭한 기록들 많이 하셨는데 계속 더 나은, 더 훌륭한 선수를 꿈꾸신다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도 저라는 추신수라는 선수가 한 번도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과 같이 있다 보면 제 자신을 제가 야구를 잘한다고 감히 평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뭐 은퇴 이후의 인생도 그려보실 텐데 네.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제 야구를 제가 34년 정도 지금 해오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야구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유니폼을 입고 또 선수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선수들의 그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기는 해요. 지도자 쪽을 생각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말 지금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말 좋은 자리이기는 하죠. 사실 미국에서도 뭐 텍사스 레인저스나 뭐 여러 팀에서도 그런 제안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재활도 해야 되고 선수들을 가르치려면 저 자신부터가 일단 건강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범호 감독이 네. 80년대생 감독이 본인이 처음인데 당분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그렇게 되면 미리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팬들이 우리 추신수 선수를 어떤 선수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에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야구에는 진심이었다. 야구에 모든 걸 다 바친 선수다. 그 한마디면 저는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냥 야구를 그만둔 유니폼 벗었지만 머릿속에 항상 야구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멋진 시작으로 네. 찾아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